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매도가 없다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 내용과 또 블러 소식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GMX 코인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한번 다뤄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에 변동사항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번에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출 동향에 중국의 GDP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영향성을 동시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부분도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덩달아 비트코인도 덩달아 미세하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부분에 있는 동향과 비중 이런 걸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연은 총재들이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5.4 올릴 필요성이 있다. 3월 점도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점도표를 보고 하반기 전략을 같이 짜보자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내년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나는 계속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아요. 저한테도 안 좋고요. 미국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레이어2는 여전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어2가 강세를 보여준다라는 건 그만큼 쓰임새와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레이어2에 있는 코인들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면밀히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따른 효과가 아주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좋고 레이어2도 좋고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시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디파이가 남들 다 피해갈 때 나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여기 안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 대상자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유심하게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구독자님이 또 루프링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편의 레이어2 영상도 따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건데 또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레이어2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옵티미스틱과 JK 롤러 부분인데요. 이 뒤에 있는 롤업은 그만큼 많은 전상 체제를 롤로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명 방식은 사기 증명과 영지식 증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는 형태도 자본 효율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출 시 대기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옵티미스틱이 계속 좀 진화를 하고 있다. JK 롤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시 인출이 가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 EVM이 안 된다는 건 확장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안 되니까 그만큼 쓰임새가 제한이 되겠죠. 그 차이점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티미스틱이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컸던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된 거와 안 된 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업의 비중에 있는 가격 추이가 둘 다 트랜잭션 블록마다 영지식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 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트랜잭션 검증에 따른 정보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롤업 비용이 생각보다 절감이 많이 된다라는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기 증명에 따른 또 반론의 여지가 많이 나오는데, 야, 굳이 사기치는 애가 없으면 그 증명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네,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얼추 저는 반 정도는 동의가 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생각보다 요거 인출 부분에 태클을 좀 많이 거시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내용이 없지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TPS가 아직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옵티미스틱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계속해서 해내 가려고 이렇게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옵티미스틱과 JK 롤업 둘 다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데, 누가 대세가 될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시즌 때까지는 그래도 옵티미스틱이 조금 더 우세를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JK 롤업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처리량을 해주는 거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걸 대부분 다 쓰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뭐 대세가 아닌 뭐 플라즈마나 그다음에 뭐 벨리디움이나 이런 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 처리량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옵티미즘 스택의 첫 번째 롤업 체인 게임이 구축이 됐다. 그러니까 게임판에 있는 시장도 좀 커지면 좋긴 하겠죠. 물론 BNB 체인 위에서 옵티미즘 기반의 게임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은 좀 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위오스, EVM, 런칭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엔텔로프가 떨어져 나가도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진짜 가상한 것 같아요. 신규 테스트넷 런칭 3월 27일, 보안검사 메인넷 4월 14일, 그리고 EVM은 1년 이상 동안 개발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언어 솔리디티 개발자가 이오스의 속도와 확정성을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EVM 초당 800개 이상을 수합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패를 다 까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 소식입니다. 블러 설립자가 말하기 모바일 버전 출시 이후 닌텐도 스위치에게도 서비스에 따른 지원을 할 것 같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오픈시와 블러에 따른 이런 비교 대상에 있는 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장단점이 현 상황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블러가 NFT 트레이딩을 위해 데이터 가시화, 최적화에 힘을 많이 쏟았고, 오픈시는 콜렉터와 크리에이터의 편의성과 많은 제공이 좀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블러가 경쟁자가 없으니까 오픈시가 약간 좀 느슨했다가 경쟁자가 생기니까는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점은 우리한테도 또 다른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블러가 일단 유통 물량을 소화하는 거 보고 좀 우리는 계속 좀 눈치껏 잘 캐치를 하면서 접근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모바일 스테이킹 서비스 기능 추가 업비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버게이트가 이번에 규제 조사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장중에 30%대까지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마운트 콕스 비트코인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제 3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서 총 14만 개 비트코인 코인으로 받아갈 거냐, 현금 혼합으로 지급할 거라고 되어져 있지만 어떤 옵션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니 분들도 혹여나 제 구독자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은 좀 다뤄드리고 가는 게 또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거래소에 많이 들어오는 입금, 코인이 입금된다는 건 매도 압력 강화, 그리고 출금하는 건 매도 압력 약화, 그래서 입금, 출금, 보유량, 순 입출금량,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굴자 부분은 채굴자 지갑이 이제 조정에 있는 의도를 줄 수 있고 매도 압력에 약화를 만들게 되고요. 채굴자 지갑의 출금은 현금화 의도와 매도 압력에 강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채굴자의 입금, 출금, 보유량, MPI, 그리고 퓨얼 멀티플, 그리고 블록 해시레이트 난이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래 같은 경우에는 고래서의 고래 입금은 매도 압력 강화,
거래소 고래 출금은 매도 압력 약화. 그래서 고래 비율 지표와 거래소 입금 탑 10, 거래소 입금과 거래소 출금 탑 10, CDO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이더리움 매도는 없다 편, 오늘 메인 주제인 내용인 그렇게 뽑았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물량,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스테이킹 양이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후에도 대중들의 우려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리포트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공급량이 13%가 스테이킹 되어져 있고, 올해 3월 예정되어져 있는 3월 상하이 포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 출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매도 압력을 많이 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현재 스테이킹된 총량의 13% 중에서 그 물량의 60%가 손실 중이고, 그게 1030만 개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리도 스테이킹 풀이 1000불에 가까운 손실로 스테이킹의 거의 3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손실률이 24%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더가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어져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디파이 시장에 따른 영향 곡선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리도 파이낸스와 LDO 왜 오류가 났냐? 이 리도 파이낸스가 생각보다 점유율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손해율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작년에 공포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실제로 폐 한번 1분기 정도 지나봤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봐라, 그냥 차라리 존버가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더 코인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이번에 어떻게 보면 BUSD가 빠져나감으로써 그 공간을 또 침투해서 또 해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또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BUSD가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브릿지 비중만큼 빠져나갔으니까 또 그 안에 이 시점에 또 스테이킹을 또 해서 또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도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레이어2가 또 그만큼 강세를 보여준다는 건 이더에 있는 플랫폼이 잘 돌아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굳건한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거를 또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또 블러 NFT 쪽도 나쁠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오픈시와 블러 부분인데 경쟁 구도와 더 지금 에어드랍 시즌까지도 일정을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풍차 돌리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지금에 있는 코인판에서 나중에는 좀 부작용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현 상황을 보면 나쁠 건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매도세가 거의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횡보가 좀 필요하고 시장에 좀 득이 될 것 같다. UTXO 지표를 보았을 때 12에서 18개월까지의 실현 가격 UTXO 분포가 교차할 때 저점이 좀 많이 나왔다 라는 거죠. 이렇게 교차됐던 여기 제가 점 찍어 놨던데, 그래서 이미 저점에 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 차트, 이 두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200주 평균선 아래로 밑도는 구간대가 거의 나왔을 때마다 거의 저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 이거는 추세적인 지표로 활용을 했었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나왔다라는 건 내가 이 동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전략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은 미친 듯이 모아서 평균적으로 좀 저렴할 때 더 많이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채택을 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3200명 감원해도 가상자산 인력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나와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판에서 변질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MM,
시세 조작, 유동화, 우회 배도, 토큰 수합, 바꿔 배도, 블록티, 몰래 배도, 전략 조작, 코인 퍼주고, 리저브, 뒷주머니, SS, 바이백, 어드바이저 건너 건너 알게 되고, MOU, 그냥 커피 마시는 정도, 파트너십, 만나서 밥 먹는 정도, NDA, 입단속, 탈중앙화, 우리 책임 없다? 이거 진짜 거의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근데 너무 변질이 많이 돼서. 왜냐면 이걸 사람들이 조금은 속여야 되니까 약간 고급진 단어 또는 약간의 또 이걸 또 너무 이해하기 쉽게 딱 던지면 또 공격의 대상과 질문을 많이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현혹을 시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다라고 말씀드리면 저 많이 또 공격을 할 거니까. 그리고 한 블로그에서 또 가지고 와봤는데 GMS 코인 아서 헤이즈가 추천한 코인이다. 파헤쳐 보자 라고 해서 트레이딩 웅팀장이라는 블로그 쪽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출처 부분을 밝혔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GMX 구독자 질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린다고 하면, 자, 여기에서도 현물 수와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을 해서 슬리피지 없이 전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덱스 거래소입니다. 근데 주로 21년도 9월에 아비트럼에서 아발란체 두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GMX 부분에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토큰으로 스테이킹 시 GMX 거래소의 수수료의 30%를 보상을 받는 형태로 컨셉이 되어져 있고요. 아비트럼 스테이커는 이더로, 아발란체는 스테이커, 아발란체로 보상을 받게 되어져 있는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스테이커에게는 ES, GMX를 추가적인 혜택이 존재를 하고요. 최대 공급량 1325만 개 중에 780만 개, 전체 물량의 85% 이상이 GMX에 스테이킹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블로그 기재한 시점 기준점이겠죠. 그 다음에 GLP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유하는 게 비트코인, 테더 뭐 등등 이런 걸 보유하는 것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반, 코인 반 믹싱을 해서 이제 지수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GMX 거래자가 수익을 보면 GLP에 손실이 발생을 되고, 반대로 거래자가 손실을 본다면 GLP를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의 70%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 GMX가 유동성 제공의 역할을 더불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 말했던 것처럼 GLP 50, 스테이블코인 50 보유하는 같은 효과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많은 숏 포지션에 나왔을 때, 그럼 자산 가치가 하락이 나면서 GLP 손실이 발생하는 구도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이 전략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장이 있었을 때 이 GMX에 있는 전략을 쓰면 아주 이상적이다. 시장이 애매한 포지션일 때는 좀 애매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보다는 시장이 강세일 때 이런 코인들을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 시즌 정도의 불장의 초입부가 왔었을 때는 그때 전략을 해서 다 챙겨 먹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스테이킹 수수료가 나오는 부분은 맞긴 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GMS 거래소의 수수료의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소의 수수료가 안 나오면 보상에 있는 비중이 나올 수 없는 구도가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GMX는 거래소에 유명한 거래소들이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자체 루나로 인해서 코인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 숏 포지션에 있는 공격의 노출 부분이 명확하게 있었던 코인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는 않는 것이죠. 불장에 나왔을 때 그 시점에 들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점이 많은 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가 맞지 않냐,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명확하게 불장이다라고 해도 그 시점에 들어가도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MS는 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뭐 요약은 그렇다. 불장 올 때 GMS 보고 들어가서 차익 충분히 챙겨 먹는 전략. 그 전까지는 약간은 애매한 포지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이 있었던 악재 부분이 숏 포지션이 커지게 되면 방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구도입니다.